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형사소송법 기본 사례 쭉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기본 사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 사례 쭉 해서 테마가 제가 이제 쭉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각각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형사소송 사례로 등장할 수 있는 거를 오늘에는 쭉 하다 보니까 90개까지 됐네요. 쭉 넣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제 단문 대비하셨던 분도 있을 건데, 이제 그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가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뭐 단문에서 이제 사례 해결 이런 방법이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전혀 이질적이고 별개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단문에서 공부했던 의의라던가 취지, 요건, 그런 것 등이 이제 이 사례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 그런 것 등을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케이스 풀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당장 이 3페이지를 펴보세요. 3페이지 보시더라도 바로 이 앞에 맨 처음에 쟁점의 정리 이게 들어있죠. 그리고 있으면 이제 마지막에 사안 해결 이렇게 들어가는데 쟁점의 정리를 꼭 써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쟁점의 정리는요 굳이 여기에다가 막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쓰다 보면 많이 이런 걸 겪어봤을 거예요. 어떤 쟁점만 딱딱해서 논의할 걸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사실관계 요약을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분수가 돼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없을 때는 쟁점 정리 그냥 빼버리세요. 빼버리시고 바로 이제 두 번째 로마자 2번에 있는 이 내용을 로마자 1번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로마자 2번 있는 뭐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의 허브 그 밑에다가 1번에서 문제점 해가지고 간단히 뭐뭐뭐가 문제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점은 항상 이 요건 있죠. 어떤 그 요건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긴급체포의 요건에서 실체적 요건으로 중필긴, 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필요성, 긴급성, 그 다음에 절차적 요건으로 밀환당치 고지 이런 것 등이 있을 때 이런 요건을 쓰는 거예요. 간단히 1, 2, 3, 그 다음에 밀환당치 쓰고 그 중에 특히 체포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브니까 항소심의 구조가 어떠한가에 따라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가 문제되므로 이를 살펴본다.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목차 잡는 게 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례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례집에 있는 이 목차들은 해설을 단 사람들이요 그냥 막 대놓고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면서 고려를 많이 하고 단 그런 목차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케이스를 봤었을 때 스스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나 같으면 목차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께 더 좀 자기 거 가도 돼.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해설사가 좀 더 신뢰가 가죠. 그러니까 해설에 있는 이 목차를 보면서 이 양반은 왜 이렇게 목차를 달았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된다? 이제 다시 덮고, 해설서에 있는 목차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습장에 한번 써보고. 이런 것도 하나의 큰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90개 사례인데요. 사실상 웬만한 논점이 여기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논점이 벗어난다는 것은 논점이 아니라 최신 판례 있죠. 최신 판례 같은 게 등장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있는 사례 90개는요. 제가 이제 다른 책에서도 형사 핵심 정리라 그래가지고 형법, 형사소송법 같이 해서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도 냈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그걸 냈었는데 정말 폭발적 반응으로 3세까지 찍었는데 우리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쪽에서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거기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논점이 다 등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판례가 이제 추가되는 그런 거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더 선풍적인 길을 끌게 된 게 커버가 다 됐거든. 얇았는데. 형사소송만 하면 딱 요만큼 두께거든요. 거기다 이제 쟁점 정리 좀 넣고 그랬는데, 우리 책도 이번에 제가 업그레이드를 한 것이 그런 겁니다. 도중도중에 꼭 필요한 판례들을 좀 추가를 했어요. 추가를 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보시면 아마 사례는 거의 커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사례집을 볼 때, 항상 이 쟁점 정리를 꼭 써야 되냐. 사례 풀 때. 근데 꼭 쓸 필요는 없다. 이거 해봐야 한 1, 2점 되거든요. 그거 포기하고 밑에 내용을 충실하게 쓰시면 좋습니다. 대신에 위에서 쟁점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각 테마에서 각 목차에서 1번이 문제점으로 간단하게 뭔가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목차는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잡아보고 그리고 이제 해설서에는 목차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연습장에 써가면서 한번 연습을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말씀드리면 반드시 전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꼭 써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여기 있는 사례 공부하고 처음에 하면 못 쓰죠. 복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또는 그 날 저녁에 한번 써보는 거예요. 금방 봤으니까 알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잘 안 써져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시고
또 이거를 계속 답안에서 쓰다 보면은요, 자기가 한번 썼던 논점은 어떻게든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핵심 문구, 그때 내가 뭐 때문에 이거를 못 썼었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그런 걸 꼭 써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례 시험을 보게 되는 변호사 시험, 법원행시, 그 다음에 우리 사무관 승진, 법원 사무관 승진 뭐 이런 쪽에 강의를 할 때 꼭 그걸 쓰게 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신 분들은 뭐까지 한다? 일주일에 최소 3번 해가지고 자기가 쓴 답안을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게 해요. 그래서 제가 내용도 보면서 드릴 말씀 있으면 드리고 좀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같이 연습을 하시고 동료 있거나 그러면은 같이 한번 쓰면서 그렇게 체크를 좀 하십시오. 아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이제 테마 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과 사물관할 이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로 사례를 한번 읽어보면요. 가불병은 폭행치상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고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 을에게 징역 2년, 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병은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형이 확정되었고 갑과 을은 항소하여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자, 그런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B는 피해자 B가 죽어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폭행치상이 아니라 폭행치사가 돼야겠죠. 일단 병은 확정이 돼버렸어. 폭행치상으로. 근데 이제 갑과 을은 항소하는 바람에 폭행치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생겼죠. 그래서 검사가 상해로 갔나 보고 상해치사로. 검사가 갑에 대한 공소사실을 단독판사 관할 사건인 폭행치상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인 상해치사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이 취할 조치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문제를 내게 되면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공소장 변경의 한계 이것만 막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항소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논점 많이 누락합니다. 이 논점.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가 먼저 논의가 돼야 돼요. 이거는 이제 항소심의 구조와 관계된 건데, 자,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속심과 사후심이란 말을 들어봤죠. 속심 이제 계속심이야, 계속심. 속심이라는 것은 1심 판결을 이어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판결문이 닫힌 게 아니야. 아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뭔가 잘못된 거 싹싹 그어버리고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용도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고 파기 자판이 원칙입니다. 속심은. 이에 반해서 사후심은 이미 끝난 거야. 그러니까 원심 판결문을 딱 유리 코팅해가지고 갖고 와요. 그래서 그걸 본 다음에 잘 됐나 잘못됐나 봐가지고 잘못됐으면 빨간 펜 들고 체크해서 돌려보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후심은 어떻게 된다? 공소장 변경 불가. 그 다음에 파기, 환송이 원칙입니다. 체크해서 어떻게 돌려줘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항소심은요, 속심, 원칙적 속심, 예외적 사후심적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 상고심은 무조건 사후심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그러면 공소장 변경의 한계,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그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특히 공소사실의 동일성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야. 공소장 변경 한계 관련해서 쭉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 4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 정확히 좀 암기하셨다가 여러 군데 써먹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소장 변경의 한계는 큰 논점으로는 쓰지 않았군요. 문제가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에서 이제 공소장 변경의 커브랑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원래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니까 2심은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였잖아요. 근데 이게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됐을 때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이걸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 논의 위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의 한계까지는 아마 배점상 이걸 쓰진 않았네요. 근데 만약에 된다면 공소장 변경의 한계도 쓰시면 돼. 근데 여기선 누가 봐도 폭행치상에서 죽어버렸으니까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동일성 인정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쟁점 정의. 먼저 사항과 같이 항소심 공판 진행 중에 단독판사 관할에 해당하는 폭행치상죄가 합의부 관할에 해당하는 상해치사로 변경된 경우에 먼저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지, 즉 항소심에서 단독판사 관할 사건을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공변이 허용된지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만약 이러한 공변이 허용될 경우 형사소송법 8조 2항이 적용되는지 및 적용되는 경우 관할권 있는 법원은 어디인지, 이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점이니까 공소장 변경의 한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설, 규범적 요소까지 고려한다. 이런 거를 세세하게 쓰지는 않아도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항소심에서의 공변 허브부터 봅니다. 학설태도 말씀드린 대로 항소심이 사후심이냐 속심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심은 사후심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항소심은 원칙적 사후심, 예외적 속심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할 때만 허용된다. 그 다음 세 번째,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속심이므로 당연히 허용된다.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실제 이거 시험 나오면요. 여기 학설은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학설 안 쓰셔도 되고요. 바로 판례만 쓰셔도 돼요. 여기는. 대법원은 항소심의 구조를 103조 원칙적 속심 예적 사후심서를 전제로 항소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그 후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한 다음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하여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냥 항소심의 구조를 원칙적 속심 예적 사후심서를 전제로 어떻게 한다?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하여 위법이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소심 법원 이렇게 쓰시고요. 그래서 검토도 현행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실체적 진실 발견 후에 새로이 발견되는 증거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속심적 성격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판례 적극을 타당하다. 그래서 사안에서도요. 갑의 비에 대한 폭행치상죄와 상해치사죄 사이는 여기서 그냥 간단히 써을 했어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항소심일지라도 검사는 갑에 대한 공소사실을 폭행치상에서 상해치사죄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썼습니다. 공소장 변경의 한계는 큰 논점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자 3번에서 그러면 사물관할이 변경됐잖아. 이랬을 때 이제 8조 2항은 1심을 원래 전제로 하잖아요.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되었을 때 합의부로 이송해야 된다. 이 8조 2항. 이게 이제 항소심에서도 적용될 수 있냐 이거죠. 네, 봅시다. 문제점 8조 2항은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 변경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항이 1심이 아닌 항소심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1심 재판을 박탈하는 문제와 소송 경제. 이게 취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바로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에서 바로 해버린다 뭐 이런 거 해버리면 이게 이제 1심의 재판을 박탈하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1심도 처음부터 합의부니까 판사 3명 앞에서 법관 3명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가 침해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고, 만약에 이걸 다시 1심부터 판단하게 되면 약간 한 걸 또 왜 해? 해서 이 소송 경제적 문제가 또 발생하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 1심 재판을 박탈하는 문제와 소송 경제 이게 부딪히게 된다. 그거를 밝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태도 바로 갑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관할권 있는 법원 이송, 즉 8조 2항 적용을 해요. 그러면 문제가 일단 검토했다 써놨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심급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고려. 아까 소송경제를 이렇게 신속한 재판으로 바꾼 거예요. 판례 태도는 일단 타당한데 그러면 어느 법원으로 보내야 되냐 이거야. 이송은 해야 되는데 어느 법원으로. 그게 이제 로마자 4번에 놓은 겁니다. 자, 법원의 조치에서 1번 보세요. 법원의 검사의 공변 신청에 대한 조치. 동법 298조 1항에서 공변 신청이 있는 경우 동일성 인정해야 하지 않은 한도에서 허가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검사가 동일성 아까 인정된다 그랬잖아. 공변 신청했으면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써있잖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갑의 비에 대한 폭행치상의 공소사실과 공변을 통해 변경하고자 하는 상해치사죄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허가해야 됩니다. 항소심 법원. 자, 허가했어. 그 다음에 이제 이송해야죠. 그게 이제 2번에 나오는 거야. 공소장 변경 후 항소심 법원의 조치.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볼게요. 동법 8조 2항이 적용되므로 항소심 법원은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송받을 법원이 어딘가에 대해서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설에서는요. 자, 이게 이제 아까 그 1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그런 측면에서 관할 위반 판결을 하자는 견해도 있어요. 그리고 야, 어차피 지금 지방법원 본원이 2심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걸 백시키지 말고 그냥 지방법원 본원 여기서 항소부가 1심을 하자. 이런 견해도 있어요. 이쪽이 이제 1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 이쪽은 이제 강조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관할 위반 판결로 형식 재판으로 끝내자. 에이, 굳이 이걸 또 형식 재판으로 끝내냐. 그러지는 말고 그냥 어차피 1심 지방법원 본원은 항소부니까 여기서 1심 합의부로 담당하자. 그런 견해. 지방법원 항소부, 1심 관할사. 그리고 에이, 장난치냐. 이걸 어떻게 항소부인데 우리가 1심을 하냐. 그래서 그냥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일단 1심 그냥 그건 있었던 걸로 보고 2심에서 바로 하자. 지방법원 항소부 2심 관할설.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그냥 2심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이 고등법원 이송설이야. 이 견해는 자 보자. 우리가 1심에서 원래 합의부였으면 2심은 고등법원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송경제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1심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고등법원에서 항소부가 담당을 하자.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으로서 담당하자.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법원 이송설. 그러니까 네 가지 정리하면 순차적인 거야. 1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관할 위반 판결. 일단 야, 관할 위반 판결까지 하는 건 너무하잖아. 시간 낭비야. 그래서 그냥 지방법원 1심
본원에서 그러니까 그쵸? 뭡니까 지방법원 항소부가 제1심 관할하자. 그런 견해. 그 다음에 헤이 소송경제 좀 고려하자. 그래서 지방법원 항소부가 그냥 2심 하자 이런 견해. 그리고 마지막이 원래대로 했었을 때 합의부 1심. 그럼 2심은 고등법원이니까 고등법원에 이송하자 이런 견해가 있다. 네 가지입니다. 판례 마지막 견해입니다. 다수설이기도 하고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된 경우에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되는데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한 관할권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보면 상당하다. 이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저기 두 번째 줄 끝에부터 쓰시면 돼요.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해 관할권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쓰시고 결국 아까 얘기했던 소송경제 그리고 1심 재판을 받을 권리 조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소송경제 도목 8조 2항 취지 및 법률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조화하는 고등법원 이송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가겠습니다.